안녕하세요. 구구튼튼 채널의 주인장 시니어 건강지킴이 전문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보셨듯이 운동하다 빨리 죽습니다. 65세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5가지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면 좋다,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늘 강조하는 게 움직여야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65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관절은 닳아있고 혈관은 좁아져 있고 근육은 줄어들고 심장과 폐의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처럼 하면 좋겠지 하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의사로 진료 현장에서 직접 본 케이스도 많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이 나도 예전처럼 몸짱 한번 만들어 보겠다며 헬스장에 등록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또는 급성 관절 손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운동은 잘하면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피해야 할 5가지 운동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내가 괜히 따라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운동은 무거운 역기나 바벨을 드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100kg 도전 같은 거 65세 이상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으니 그나마 버티지만 65세 이후에는 혈관 벽이 이미 약해져 있고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다가 쓰러져 오는 중장년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역기는 허리나 무릎, 어깨 관절에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관절을 잘 보호해 주지만 65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인대와 연골도 약해져 있어서 부상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금방 망가집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고 무리하는 순간 평생 무릎이나 허리를 끌고 다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겠다면서 헬스장에 다니셨는데 젊은 트레이너가 중량 운동으로 근육 키우셔야 한다라고 권했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 결국 예전처럼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졌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지,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는 65세 이후에는 절대 무거운 역기를 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내 몸에 부담 없는 선에서 꾸준히 오래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인터넷에서 본 젊은 사람들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오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최악의 운동, 무거운 역기나 바벨 드는 고강도 웨이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은 여러분이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운동은 바로 고강도 인터벌 러닝, 흔히 HIIT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짧고 강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랙이나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 30초, 그 다음 1분 걷기, 다시 전력 질주 30초 이런 식으로 몇 세트를 반복하는 게 HIIT 방식입니다. 젊은 분들에겐 체지방 태우고 심폐능력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65세 이상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심장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젊은 사람은 160, 170까지 올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65세 이상은 심근이 이미 노화돼 있어서 그렇게 빠른 박동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 중에서도 평소에 회사에서 일만 하던 65세 직장인 분이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유튜브에서 본 HIIT를 따라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협심증이 악화된 상태였고 그날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살을 빼려고 한 건데 그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절 충격입니다. HIIT는 짧지만 강한 전력 질주가 핵심인데 이때 무릎과 발목 관절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관절을 보호해 주던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닳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전력 질주 같은 운동을 하면 그 얇아진 연골이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훨씬 빨리 진행되죠. 한번 닳은 연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무릎이 망가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달리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인터벌 전력 질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빠르지 않은 조깅이나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순간적으로 몸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회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나는 나이가 있으니 천천히 뛰겠다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전력 질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결국 무릎이 손상돼서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셨죠.
운동이 그분의 삶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운동이 인생의 짐이 돼 버린 겁니다. 또 심장과 혈관에 숨어 있는 위험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심장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작은 협착, 작은 혈전, 혹은 부정맥의 씨앗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순간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나도 HIIT 한번 해보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항상 단호하게 말합니다. 65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찾으세요. 운동으로 인해 심장이 혹사당하고 관절이 망가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동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지 칼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하세요. HIIT, 인터벌 전력 질주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꾸준한 걷기, 그리고 약간의 근력 운동입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상쾌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수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진짜 건강 운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최악의 운동, 바로 고강도 인터벌 러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하시지만 의외로 위험한 운동, 바로 턱걸이 팔굽혀펴기 같은 무리한 체중 부하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운동은 바로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같은 무리한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는 헬스장 장비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군대에서 기본 체력 훈련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턱걸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턱걸이는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맨몸 운동이죠. 그런데 몸 전체 체중을 두 팔과 어깨 관절, 그리고 손목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이 되면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회전근개라는 작은 근육과 인대들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쉽게 회복되던 근육도 나이 들어서는 한번 찢어지면 잘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운동 좀 해보겠다며 턱걸이를 시도하다가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쉽지 않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불편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굽혀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굽혀펴기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체중이 고스란히 손목, 팔꿈치, 어깨에 전달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손목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고 관절액이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다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통증, 이른바 테니스 엘보,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운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아침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늘어난 것 같아 뿌듯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양쪽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하신 뒤에도 어깨 가동 범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운동 때문에 병원에 갈 줄은 몰랐다며 크게 후회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맨몸 운동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구 없이 자기 체중을 버텨야 하니 관절과 근육에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상체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밴드를 활용한 가벼운 저항 운동 혹은 물통이나 12kg 아령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 밴드를 문에 걸고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작은 아령을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운동은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팔굽혀펴기를 꼭 하고 싶다면 바닥에서 하는 대신 벽에 길에서 하는 벽 팔굽혀펴기를 추천드립니다. 체중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크게 줄고 근력 강화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몸짱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1년, 5년, 10년 계속하다 보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서 젊은 시절의 기억에 사로잡혀 무리하면 운동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턱걸이, 무리한 팔굽혀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피하세요. 대신 가볍고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니까요. 오늘은 세 번째 최악의 운동, 바로 무리한 체중 부하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즐겨 하지만 허리 건강을 망치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와 잘못된 복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니까요. 오늘은 세 번째 최악의 운동, 바로 무리한 체중 부하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즐겨 하지만 허리 건강을 망치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와 잘못된 복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운동은 바로 잇몸 일으키기와 잘못된 복근 운동입니다. 여러분, 잇몸 일으키기는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동작이죠. 복근을 만들려면 잇몸 일으키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아침마다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은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허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몸 일으키기라는 동작의 특성상 복근을 쓰는 것보다 허리뼈, 특히 요추 주변에 과도한 압박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세게 들어 올릴 때 복근이 아니라 고관절 굴곡근이라는 근육이 주로 쓰이는데 이 근육이 당겨지는 힘이 허리뼈를 꺾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허리 디스크 사이의 연골이 탄탄해서 버틸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디스크가 이미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고 충격 흡수 능력도 떨어져 있어서 금방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하루 100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뱃살이 빠진다라는 글을 보고 매일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탈출해 있었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무거운 걸 들면 허리가 다시 아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뱃살은 윗몸 일으키기로 빠지지 않습니다. 뱃살은 유산소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빠지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 200개 한다고 해서 배가 들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허리만 상합니다. 그럼 복근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곧게 유지하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부 전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버티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엔 10초, 20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누워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허리 부담이 거의 없고 복부 근육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코어 안정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데드버그 같은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복근뿐 아니라 허리를 보호하는 심부 근육까지 강화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입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완벽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허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과감히 버리시고 대신 허리와 복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한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아직도 잇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허리를 지켜주는 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최악의 운동, 바로 잇몸 일으키기와 잘못된 복근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5번째, 65세 이후 가장 위험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운동, 바로 줄넘기와 점프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운동은 바로 줄넘기와 점프 운동입니다. 여러분, 줄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초등학교 운동회 혹은 다이어트 할 때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줄넘기를 하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줄넘기는 짧은 시간 안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65세 이후에는 이 줄넘기와 점프 운동이 우리 몸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관절과 심장입니다. 먼저 관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넘기는 양발이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착지하는 동작의 반복입니다. 이때 무릎, 발목, 그리고 고관절에 체중의 3배 이상 충격이 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과 연골이 그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골은 닳아있고 근육량도 줄어 있어서 충격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오래 하면 무릎이 붓고 발목이 삐끗하고 결국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체중을 줄이겠다고 매일 30분씩 줄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결국 줄넘기를 완전히 끊어야 했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살 빼려고 한 건데 살은 조금 빠지고 무릎은 다 망가졌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문제입니다. 줄넘기나 점프 운동은 순간적으로 심박수를 확 끌어올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심장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위험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줄넘기를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운동하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젊은 시절 무용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나 아직 젊다는 자신감으로 헬스장에서 줄넘기를 시작하셨는데 몇 주 만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습니다.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본인은 춤추던 시절처럼 가볍게 뛴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예전 몸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줄넘기 대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대표적으로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줄넘기 10분이 1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도 관절을 망가뜨리면 그 100칼로리 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평생 고생을 사는 일이 될 수 있죠. 또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줄넘기 대신 스텝 박스 운동처럼 발을 번갈아 올렸다 내리는 정도의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점프가 아니라 걷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위험할 만큼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땀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넘기와 점프 운동은 20대, 3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관절을 잃고 심장을 위협받으면서까지 뛸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건강을 빼앗아 간다면 그건 더 이상 운동이 아니겠죠. 오늘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거운 역기바벨 드는 고강도 웨이트. 둘째, 고강도 인터벌 러닝 HIIT. 셋째, 무리한 체중 부하 운동, 턱걸이 팔굽혀 펴기. 넷째, 윗몸 일으키기 같은 잘못된 복근 운동. 다섯째, 줄넘기와 점프 운동. 여러분,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앞으로의 운동 인생이 훨씬 길고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즐겁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구구튼튼히 지켜드리겠습니다.